키워드 포착, 오늘도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사생활 공개한 위클래스입니다.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통계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살 사유는 성적과 진학,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따돌림 등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그래서 마련된 것이 교육부의 위 프로젝트인데요. 그중 위클래스는 위기 학생들의 원만한 학교 생활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지켜주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사생활을 공개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아이들을 2번 올리는 위클래스. 관련 내용 기획 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학교 폭력이 한 번의 상담이라든지 예방 교육으로 해결될 수는 없겠죠. 꾸준히 모두의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정작 도움을 줘야 할 교육부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니까 어떤 일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예전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다는 학생 수를 1학기 기준으로 비교해보면요. 네. 2013년 9만 4천 명, 2014년 6만 2천 명, 2015년 4만 4천 명에서 2016년에는 3만 9천 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교사들도 눈에 보이는 학교폭력은 상당히 줄었다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게 근절되지는 않았군요. 네,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증거가 남지 않는 방식으로 지능화된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과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학교폭력이 주로 어디서, 언제 발생하는 겁니까? 학교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장소로는요. 교실 안이 35.3%, 복도가 16.5% 등으로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간은 쉬는 시간이 42.0%, 학교 이후가 14.7%, 점심시간이 9.7%, 정규 수업 시간이 7.9% 등으로 순서를 이뤘습니다. 네. 또 가해자 유형은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 대다수였고요. 같은 학교, 다른 학년은 8.8%, 다른 학교 학생은 3.3%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같은 학교, 그것도 같은 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에서 폭력을 당한다는 게 정말 큰 상처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이 폭력 사실조차도 밝힐 수 없는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주위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네, 학교 폭력 피해를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6%로 신고 대상은 가족, 학교, 친구나 선배 순이었습니다. 또 학교 폭력을 목격한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73.5%인 반면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한 것은 25.5%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내놨죠? 네, 교육부가 꼽은 주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은 고성능 CCTV 확충 및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학생보호 인력 증원, 학생들의 공감, 소통, 배려 등의 역량을 함량하는 어울림 프로그램 등과 또래활동 중심 어깨동무 학교 확대 운영을 통한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등입니다. 또 위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 위기 학생에 대한 집중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연계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책 중에 하나로 위 프로젝트가 있군요. 위 프로젝트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위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고위기 학생뿐만 아니라 고민이 있거나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학생, 학부모, 교사 등도 사용 가능합니다. 위 프로젝트는 크게 위클래스, 위센터, 위스쿨로 체계가 구축돼 있고요.
위클래스는 잠재적 위기에 놓인 학생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단위 학교 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해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초기에 진단하고 대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센터는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에 상담실을 설치해서 심층적인 심리 진단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위스쿨은 장기 위탁 교육기관으로 고위기 학생의 장기간 교육 및 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생 사생활 공개로 문제가 된 프로젝트가 지금 위클래스라는 건데 그 내용 좀 풀어보도록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경계성 지능아, 즉 자폐 3급인 19세 이모근은 2014년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네. 지난해 가해 학생과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했는데요. 그리고 이군의 어머니 윤모 씨는 이들을 분리해달라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학교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는 전학은 과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후 윤 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고요. 그 과정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재판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란 건 어떤 거죠? 학교 측이 이군이 겪고 있는 수면장애, 우울증, 정서불안 등의 증상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위클래스 상담 일지를 기타 증빙 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피해자의 위클래스 상담 일지가 그러면 재판에서 공개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 측은 상담 내용을 학교가 활용할 수 있다고 고지를 받은 적도 또 동의를 한 적도 없으며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위클래스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결국 학교가 위클래스 상담 내용을 임의대로 활용해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피해를 입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상담 내용은 원래 비밀이 보장돼 있거나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려면 그 본인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지 가능한 일 아닙니까? 원래는 어떻습니까? 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3년 발행한 위 프로젝트 책자에는요. 상담실에서의 이야기는 비밀과 안전을 절대 보장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또 많은 학교들 역시 위클래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가정통신문에 비밀 보장은 당연하니 모두 고민을 털어놔도 된다. 또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밀 보장해줄게. 뭐 고민 털어놔라 이렇게 종용해놓고 왜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는 그 내용을 다 공개한 거죠? 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4조 2항은 전문 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과의 상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문제는 그 학교폭력에 관련된 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학생의 사생활까지 공개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문구가 문제였군요. 그러면 아이들의 상담 내용은 어디까지 공개가 가능한 건가요? 공개할 상담 내용의 한계는 상담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클래스 운영 가이드에 따르면 교사나 학부모, 학생부가 의뢰한 비자발적 상담은 상담자가 비밀 유지 한계를 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네. 위클래스 상담은 비자발적 상담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상담실 문 두드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을 텐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비자발적인 상담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꼭 그렇게 상담 내용을 외부에 알려야 했을까요? 모든 경우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하지만 내담자가 미성년자인 학생이기 때문에 외부로 알려져야 할 상담 내용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외부로 알려져야 할 상담 내용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성범죄와 연관된 경우인데요. 얼마 전 논란이 됐었죠. 부산에 있는 한 학교 전담 경찰관과 여고생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해당 학생이 위클래스 상담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네. 만약 상담 내용이 비밀로 붙여져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그런 사실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네. 뭐 이렇게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위클래스 상담사와 그리고 학교에 전적으로 재량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의 사생활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상담 내용을 외부로 알릴 때 당사자에게 미리 물어보기는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클래스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상담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고 알리고 또 그에 대한 동의를 받을 법적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어느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습니까? 네, 매 학기 초 가정통신문을 일괄 발송하고 그 프로그램을 설명한 뒤 참여 여부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서명을 동의서 형식으로 받고 있는데요. 위클래스 상담에 동의하며 상담자를 믿고 상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이기 때문에 대부분 별 의심 없이 그 서명을 하게 됩니다. 상담사가 가정통신문의 비밀보호의 한계를 명시할 의무가 없어서 그 내용 또한 빠져 있습니다. 네, 결국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 셈인데요. 교육부가 만든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 이거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취재 결과 경기도 교육청 학생생활 안전 담당 관계자는 위클래스 상담사가 비밀 보장 한계를 가정통신문에 적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그들이 밝혔습니다. 네, 의무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미 사생활 공개는 돼버렸습니다. 사실 피해자와 그 가족들 받은 상처가 굉장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원래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설령 위클래스 상담사가 원치 않았더라도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가 상담 내용 제출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상담사는 학교에 소속돼 있고 교육부가 아니라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장 상사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은, 부산 여고생 사건처럼 꼭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그 내용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그런 법령이 좀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담사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상담 내용을 공개해 학교가 활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또 학교 폭력이 발생할 시 학생들에게 위클래스가 아닌 다른 외부 상담 기관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방안으로 개선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학교 폭력 근본적인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학교 폭력을 잘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위클래스 같은 그런 대책들이 오히려 피해자들과 또 그 가족들에게 한 번 더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오늘 키워드 포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의 심유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